이제 민주당이 여자가 되었어요. 이제 독식했던 법사위원장 돌려줘. 왜 어설프게 알지도 못하는 한자를 저렇게 해가지고 개망신을 당하냐고. 옛날부터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는 언론인의 영상을 편집해서 쇼츠 등으로 박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존나 찔리네. 언론인을 공격함으로써 수익을 벌어들이는 체계가 구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쇼츠라든가 영상을 나야? 올려서 죄송합니다, 기자 선생님들. 이미 백악관에서 유튜버들을 인플루언서들을 출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도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고성국이 출입하면 어떡하지? 한번 해보자는 거네. 재밌어.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 한번 해보자 임마. 거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짭짤하게. 짜실한 얘기가 저 여자 보이죠, 여자. 잠깐 쉬는 타임으로 한자 너무 짜실한 거 아니에요? 한자 공부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웃기던데. 잠깐 쉬는 타임입니다. 한자 공부 좋습니다. 큐! 이거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주진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여자가 되었어요. 이제 독식했던 법사위원장 돌려줘. 야,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당 여당 할 때 그 아니, 야와 이거는 열을 나도 처음에 이 기사를 봤거든요.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한참을 보니까 여야 할 때 그 여를 아니, 실수할 수 저 있어요. 여자를 썼어요. 한자를 첫 번째 딱 누르면은 킥에 첫 번째 저 여자 여가 나오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인 안 하세요? 확인 안 해?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고추자가 분노에 찬 저 아이템을 무려 새벽에 올렸어요. 새벽에 올려가지고 양꽁이가 깨끗하니까 새벽에 오니까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분노에 차가지고 한자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요? 어설프게 한자를 쓰려면 그냥 한글로 해. 너무 맞는 얘기예요. 왜 어설프게 알지도 못하는 한자를 저렇게 해가지고 개망신을 당하냐고. 그냥 한글로 하라고. 아니 근데 저거는 실수는 실수인데 저는 네. 아니, 설마 모를 린 없잖아. 뭐- 근데 왜 확인을 안 해요? 아니 저 기사 이후에 저 한글 아니 저 한자로 계집 여자 써놓은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던 거야. 민주당이 여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요새 지금 저도 뭐 찾고 있는데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 찾아가지고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줄래요? 정청래 여장 사진 돌고 있는 거예요. 저 봤어요. 본인도 올렸더라고요. 네. 이런 게 떠돌더라고요. 왜냐면 저 법사위원장 얘기가 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 참 점을 꽁 찍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본인 그러니까 페이스북 들어가면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기자분들이 한자 공부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여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야 쓰는 것 같아 나는. 아이, 너무 설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당해가지고 없었던 기간이 제법 되잖아요. 네. 그 기간 안에도 신문지상에 여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뭐 야권, 여권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야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여당이야 이렇게 누군가한테 한번 이렇게 딱 인지가 되고 나면 그냥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쓰는 거야. 여당은 야당은 이렇게. 아무리 여야 개념이 없어도 계집 여자를 쓰는 건 계집 여자로 이거는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짜. 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할 말이 없다 이거는 진짜. 예? 저 매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디냐고요? 네. 머니투데이였어요? 네. 머니투데이입니다. 머투. 머니투데이였고요. 뭐 하도 머니를 추구하셔서 그럴 수 있죠. 뭐 그렇게 살다가 뒤져야 돼 어떡하겠어요. 네. 이거는 뭐 쉴드를 쳐줄 수가 없어. 그치. 이거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거 해서는 안 될 실수입니다. 예. 당연하죠. 저건 진짜 해서는 안 될 실수예요. 멍청해도 그냥 안 한글로 되고. 쓰세요, 그냥. 맞습니다. 예. 확인 안 한 것도 안 되고 멍청한 네. 것도 안 되고 두 개 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 우리가 지금 31분이지 않습니까? 벌써요? 그러니까 살짝쿵 또 뭘 했다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지금 저널리스트이 여기 지금 스튜디오 잠깐 임시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서 막 웃고 이러려면 너무 힘이 들어. 얘기하는 것도 지금 힘들거든. 맞습니다. 제가 가져온 거는요. 이제 카메라 4대 설치해가지고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기자들이 브리핑하고 질문하는 것도 카메라에 담겠다. 요걸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자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좀 시비를 걸 때 걸더라도 좀 이렇게 저도 기자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래 이런 거는 조금 보완을 해야지. 나는 이 정도는 좀 근거가 제시가 될 줄 알았거든. 근데 근거가 한국일보 기사를 보고 빵 터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만 일각에서는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뭐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옛날부터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는 언론인의 영상을 편집해서 쇼츠 등으로 박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존나 찔리네. 미안하게 됐으다. 그것은 기추자요. 미안하오. 그 상당수가 기추자요. 자, 그 박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두려우면 기자를 하지 마세요. 나 근데 이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네. 나 한 가지 더 웃긴 거 얘기 되겠습니까? 이게 말 진짜 가짠치도 않은 소리인 게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지만 사진 보여드렸는데 준비되면 띄워주시고요. 저희가 많이 비판했던 지점인데 그때 네. 계란말이랑 김치찌개 한다고 그럼요. 불러가지고 그때 뭐 먹이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막 이런 거 여러분들 요 사진 다 대통령실에 올라갔었고요. 같이 모여가지고 화이팅! 이런 야발을 떠는 그런 사진들도 잔뜩 올라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다 비판했었는데 이때는 니네가 기자 일이 아닌 저렇게 야발 떠는 저럴 때는 왜 딥페이크 얘기 안 했어? 나 그때 니네가 어느 소속에 누군지 다 적어놨는데 그때는 네 본업 아닐 때 되지도 않는 짓거리 할 때는 왜 걱정 안 했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인권 침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자기가 돈 받고 하는 자기 업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뭔 개소리야. 비판받는 지점이 있으면 다 받아야지.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 지금 보면 명찰 다 달고 있잖아요. 다 달고 있고요.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 언론인을 공격함으로써 수익을 벌어들이는 체계가 구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쇼츠라든가 영상을 올려서 수익을 올리면 이게 언론인을 공격함으로써 수익을 벌어들이는 체계가 구축이 되고 있다. 야, 이딴 식으로 기사를 쓰면은 나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으로써 수익을 언론사들이 벌어들이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 야, 내가 이렇게 쓰면 니네들은 그래 고개 끄덕일 것 같니? 아니 바로 민동기 바로 까죠. 민동기 이 녀석. 이게 지금 기사라고 쓴 거야? 그리고 이거는 자신들의 생각이 그대로 발현된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누군가를 공격해서 그걸로 돈 버는 게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연예인들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자기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반대로 반영돼서 나온 기사들. 아니 포털에 그렇게 이상한 기사 전송해가지고 포털로부터 돈 받는 언론사들이 니네들이잖아. 그거는 괜찮아? 그리고 뭐 어떤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하긴 했는데 아까 기초에도 살짝 언급했잖아. 생중계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언론인들이 딥페이크 신상 공격 등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대. 야, 우리는 그럼 어떡하니? 우리는 맨날 얼굴 까고 이렇게 방송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비겁하다 볼 수 있지 여기서. 죄송합니다 기자 선생님들. 그래서 카메라 촬영을 하더라도 악용하게끔 하지는 않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걸 어떻게 대책을 마련합니까? 이게 뭔 개소리야. 아니 딥페이크로 하여금 신상 공격을 하는 그놈을 잡아가지고 족치면 돼. 그렇지. 그 우려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곤란하오이다. 야,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싫다고 해. 싫대요. 그냥 싫다.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야, 이게 뭐 한국만 하는 거니? 이재명 정부에서만 하는 거니? 외국에서 다 해. 근데 제가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진짜 외국에 다 하더라고요.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이트하우스 들어가가지고 그 브리핑할 때 하잖아요. 그러면 각도별로 영상으로 쫙 나와요. 그래서 그 영상 그냥 캡처하면 다 기자 뭐 질문하는 사람 질문하는 내용하고
이게 다 비춰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책상도 없어요. 책상은 너네 다 주잖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방금 네. 기똥찬 보안 대책을 뭔가요? 하나 마련했습니다. 뭔데? 왜냐하면 대통령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응. 다 그때도 비췄잖아. 네. 근데 그때 아무 말 안 했지 않습니까? 응. 근데 이건 도저히 막 대변인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다 카메라 생중계한다 그러니까 이 얼굴 나가는 게 싫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조선일보 기주장이라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 그냥 생중계 다 내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그 조국 대표 집 앞에서 그 음식 배달 오신 분 붙잡고 막 웃으면서 질문하고 이렇게 했던 그 기자들의 얼굴이 다 이른바 박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싫은 거야. 그치. 그런 게 싫은 거야. 자기들은 뭐도 물어볼 수 있고, 자기들은 뭐도 조롱할 수 있고, 뭐도 장난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남아가지고 자신들을 누군가가 공격하는 게 싫은 거죠.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야라는 게 곧 똑같이 보였을 때 맥락이라는 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자들이 잘하는 게 질문은 개떡같이 하고 답이 뭐가 나오면 그중에서 발췌해가지고 다운표 따서 써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뭐가 왜곡되고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정치권에 만약에 그걸 그대로 들고 온다면 공격하고 사실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었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공방이 되면서 뭐 이건 국가적인 낭비거든요. 맞아요. 윤석열이 도어 스태핑 할 때 어땠습니까? 아침에 한마디 찍 하고 들어가면 기자들이 와락 써. 그런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사실은 그 말의 본인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건 뭐냐. 질문이 A에 뒤에 답이 B가 왔으면 A와 B를 똑같이 보여주고 나면 사람들이 판단하겠지. 답이 허접했는지 질문이 허접했는지. 자신들의 허접함을 들키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예전에 기자실 같은 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냥 아예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아예 다 젖혀버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근데 이거는 전혀 저항이 힘이 실리지 않는 게 제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 몇 개를 좀 찾아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다 실시간 브리핑을 다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라이브로 다 해버리겠대요. 딱 저 각도거든. 지금 저 백악관의 저 각도는 이거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각도예요. 그럼요.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는 기자들은 오히려 프라이드를 가져요. 그렇죠. 맞아. 내가 이 앞자리에 앉아서 내가 질문할 수 있어. 라는 프라이드를 가지는 게 문화란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하는데 뭐 그거 뭐라 그랬어? 천천히요. 너무 빨라. 천천히. 원래 그거는요. 진짜로 이례적인 행동.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천천히 이런 모습 봤어요? 만약에 그 장면이 지금 저 각도로 찍혀가지고 천천히요, 좀 살살 천천히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자들이 찍혔어. 자기들이 싫잖아. 그러면 욕 얻어먹을 거 뻔하잖아. 자, 우리는 그때 천천히요 이거는 목소리만 들었잖아. 근데 4대 설치해가지고 그게 찍혔다면? 자 우리 셋이서 앞에 기자야. 아이고 저 천천히요 막 이런 게 다 찍혔다고 생각해봐. 쪽팔린 거지. 그게 싫은 거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있었냐면, 네, 천천히 해드릴게요. 맞춰 갑시다가 첫 번째 라운드 그쵸. 땡 끝났어요. 그 다음에 강유정 대변인이 굉장히 짧게 하고 끝입니다 하고 질문 받지 않고 나가버리니까 질문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끝난 게 있었는데 그걸 풀로 다 찍었더니 한 기자가 재밌네, 재밌어지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딱 찍혀가지고. 나왔죠. 그걸로 이제 뭐야 너 더 재밌게 해줄게 사람들이 뭐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강유정 대변인이 4대 더 설치할게요. 여러분들의 얼굴 나갑니다. 라고 했더니 이게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방금 고추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저 순서는 앞에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하나를 찾아봤더니 진짜 미국은 그 매체의 영향력에 따라서 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에 앉으면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 딥페이크가 어떻고 어쩌고 떠들어대지만 전혀 힘이 실리지 않는 이 모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국도 마찬가지로 기자실 아예 없고 질문 제한 없고 무조건 질의 응답은 의회에서 하는 거는 다 실시간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도 보면요. 기자실 없고 그것도 일부지만 실시간 방송을 꾸준히 해왔고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이미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니네가 아무리 따닥따닥 해도 전혀 뭐 힘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게 나는 가장 그 미디어오늘 기자 생활할 때부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어떻게 바뀌면은 항상 언론들이 변화를 주문하잖아요.
쇄신을 주문하고.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제일 더럽게 안 변해요. 자,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어.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기자실도 좀 바뀌려고 그러고 그 전과는 다른 뭔가 자기네들 차원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자기네들은 너 얼마나 바뀌나 좀 보자. 항상 이래 이놈들은. 그 어떤 그 페이스북에 글 쓰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글을 올렸던데 누군가의 제안이었다는 거 아니야. 그쵸. 이게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형태라는 거잖아요. 난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합리적이고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정부에서 수용하는 모습. 그렇죠.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불편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딱 그냥 지금의 이 흐름 그대로. 맞아. 강유정 그 대변인이 했던 말 이후에 뭐 재밌어지네라고 했던 그 기자의 모습이 앞으로 나 보고 싶거든. 얼마나 재밌어지는지. 그러니까. 예. 너무 기대돼. 그렇잖아. 그 어떤 넷플릭스 OTT 드라마보다 난 기대가 됩니다. 너무 사실- 기대돼요. 아, 너무 빨라. 막 그다음에 재밌어지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기자 출신이 아니고 안기령 부대변인도 기자 출신이 아닙니다. 은근한 무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에서 이 얘기 했었는데 매불쇼에서 했구나. 절대로 밀리지 마시라. 아하. 예. 그건 돌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이 예?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 예. 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 재밌어지네라고 말했던 기자 있나? 천천히 말하라고 말했던 기자 있나? 그러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오픈된 장소에서 들어봅시다 라고 했던 기자 있냐 말이야. 없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그 좋은 소리 못 듣는 이유예요. 대한민국의 미디어 비평 채널이 사실상 거의 전무예요. 몇 안 됩니다. 이제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사실은 미디어 비평의 의미가 크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개가천선이 안 됩니다. 저 인간들은. 미디어가 없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걸 하고 있느냐? 뻔히 태클 거는 게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록 차원에서 예. 그리고 쪽을 줘야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업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개망신을 좀 당해봐야 태클이 걸립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갑자기 이제 미안한데 박영식 형한테 질문 하나만 네, 신부리한테. 말씀하세요. 아니 이 미디어를 이제 미디어 비평의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로서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기자들 쪽에도 카메라를 놓겠다라고 오늘 아이템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어제 밝힌 것 같은데, 그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요? 네. 당연한 거죠. 저도 뭐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 그게 마치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게 무슨 한국에서만 도입한 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무슨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백악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요. 아니 뭐 백악관에서야 그랬지만. 유럽에서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기자들은 지금까지 익명에 기대가지고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들을 막 던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화면 안 비치니까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그거 파악하느라고 또 뉴스 수용자들이나 우리 대갈총분들 알아내고 그 미디어들이 막 그런 거 취재하잖아.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이제는 대답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사람 이 모두에 대한 어떤 질문자, 태도 그리고 그 질문하는 내용, 수준 이런 것까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 권리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거기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브리핑 과정에서만 처음 도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 질의응답 받던 시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기자들을 카메라로 잡긴 해요. 원래 안 하던 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네요. 네, 그때는 기자들이 얼굴 나오죠. 대표적으로 뭐 어떤 회사 누구라고 밝히고 굉장히 공손하게 그렇죠.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질문하는 장면이 익숙한데 그냥 매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그러니까 구 청와대에서 했던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이렇게 대통령실이 해버리면
다른 부처도 이렇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로 그 우리 윤석열 정부 때 국방부 기자 브리핑에서 대변인하고 기자들 사이에서 막 감론을박하고 티격태격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홍범도 흉상 네. 철거하는 문제 가지고 이게 온당하냐 아니냐를 두고 역사 논쟁도 막 펼치고 하는데 그분이 아마 SBS 기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얼굴 안 나오고 네, 그냥 목소리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럼 이제는 대통령실이 하니까 국방부도 하고 뭐 어디 저기 행정부 저기 어디 행안부도 하고 다 해야죠 이제는. 네. 그러면 준비하는 쪽에서도 강경 그럼요. 대변인도 훨씬 더 성의 있게 준비를 해야 되고 네. 좋네요 여러 가지로. 아니, 예. 그리고 너무 기자들이 자기네들의 얼굴이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뭐 이상한 무슨 공개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기자가 오픈된 장소에서 취재하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기자가 국정원 직원이야? 뭐 그럴 필요 없잖아. 뭐 기자가 블랙 요원이에요? 뭐 그 공개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아니 오히려 저기 생각이 있는 기자면 이제 나의 시대가 왔다. 나 네. 이제 제대로 한번 저 공부해가지고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 내 얼굴도 알리고 그런 사람들 나올 거야 아마. 그리고 제가 앞서 저널리즘 띵에서도 언급한 내용인데 정권이 교체가 되고 어떤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정치권 욕하지만 솔직히 그 변화의 폭이라든가 변화의 어떤 강도 이런 걸 놓고 보면은요 정치권이 언론계보다 더 변화의 폭도 그렇고 세기도 그렇고 그게 앞서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어야 되고 맞아요. 미디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계속 변할 수밖에 없어. 맞아요. 예. 근데 그 변화 폭과 속도에 반의 반도 안 미치는 속도로 안 변하고 있는 게 언론계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면 알아서 자기네들이 네. 기자단 차원에서 이제 좀 우리도 좀 문턱 낮추고 네. 유튜버들이나 좀 뭐 프리랜서들이나 이 1인 미디어 이런 쪽 개방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요구합시다. 뭐 이게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또 이재명 정부가 해야지. 한다잖아. 논의 중이라잖아 지금. 네. 카메라만 비추는 게 아니고. 네. 그거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신청하라고.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저같이 그냥 방송하는 사람이 신청한다고 받아주면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예. 아니 근데 아마 그것도 이제 이거 이제 다른 주제긴 한데 이제 이걸 미디어 개혁이나 언론 개혁의 조치로 보자면은 다른 결이긴 한데 이제 유튜버나 뉴 미디어 쪽에 이 대통령실 출입도 브리핑일 출입도 이제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발표가 됐기 때문에 뭐 가령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언론사 유지를 한 10년 이상 한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을 출입시킨다 뭐 등등의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은 대통령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미 백악관에서 유튜버, 틱토커, 인플루언서들을 출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도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출입을 허용한 거는 워낙에 그 나라 레거시 미디어가 트럼프한테 좀 부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랑은 엄청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거기는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이런 쪽을 엿먹이기 위해서 정말 오른쪽에 가 있는 그쵸. 유튜버들을 다 다 앉히고 불러다가. 원래 그 맨 앞자리에 있는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을 다 밀어버리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아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어떤 차정식 님이 이러다가 고성국이 출입하면 어떡하지? 아니 저는요 지금 얘기하는데 그 생각 들어요. 고성국이 출입하는 건 괜찮아요. 네네. 근데 윤석열 때처럼 네. 뒤에서 도대체 이것들이 뭐라고 있는지도 모르게 맞습니다. 밀담 주고받으면서 지금 유튜버한테 정책 문의해가면서 나 이렇게 발표해도 됐겠냐고 심지어는 원고 내용을 들어봐도 저 얘기의 말투가 지금 어느 유튜버가 써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도 고성국은 안 됩니다. 네. 물을 흐려놔요. 안 돼요. 아니, 고성국이 되면은 이봉규도 돼야 되고 어우, 야. 사실 다 돼. 전광훈도 돼야 돼요. 야. 안 돼. 진짜 돼야 돼요. 그리고 전광훈도 심지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의 이름으로 등록한 언론사가 아마 있을걸요? 그렇죠. 자유일보도 언론사가 있어요. 등록돼 있을 거고. 안 됩니다. 예.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뉴스피릿이라는 그 언론사도 인터넷 언론사도 전광훈 계열로 알고 있고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 기준만 부합하다고 무조건 신청했는데 다 받아줘 버리면 진짜 난장판 되지. 이러다가 그거 어딥니까?
주한미군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도 네, 진짜. 이러다가 신청할 그거 다 받아주면 안 돼요. 캡틴 아메리카한테 와서 네, 기자라고.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적격성을 좀 부여를 해준 뉴미디어 뭐 기자들이 들어가면 이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하고 뭔가 선의의 경쟁 구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거 좀 답답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그 기자들 막 타이핑 치느라고 바쁘니까 브리핑을 하고 있고 끝났는데 질의를 받는데 앞에 A 기자가 했던 질문을 또 한 하고 있어. 6번째 또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러면 또 대변인이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한참 뒤에 가가지고 또 다른 어디 지역지 기자가 또 똑같은 질문하고 앉았고 이런 거 사실 방송 진행자 앵커나 이런 사람이 하면 무시당하거든요. 무시당하죠. 무시당하거든요. 난 진짜 그것도 그래. 요즘에 얘들아 그 옛날에는 정말 타이프하는 게 필요했었고 옛날에 손으로 쓰다가 타이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른 수단이었는데 그렇죠. 요즘에 대학생들 강의 들을 때도 다 AI로 옮기 씁니다. 그럼요. 뭐 이러고 있어. 다 똑같이 게다가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나오는 맥락 자체가 굉장히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불순한 거죠. 자, 윤석열 정부 때 네. 자, 앞에서 얘기할 때 네. 발라요 이렇게 하는 기자 봤어요? 어? 봤냐고.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강유정 대변인이 하고 딱 나갔는데 질문 안 받아요? 재밌다. 그거. 재밌네. 야,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어지겠네. 어.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기자 출신도 아니고 자기 선배도 아니고 근데 전국 교수 되는데 대변인이라고 왔는데 야 한번 해보자는 거네. 이런 재밌어.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 한번 해보자 임마.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건 그런 태도가 왜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이렇게 순종적이었냐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제일 웃긴 거예요. 아니 윤석열 정부 때 MBC 기자 거기다가 질문 한번 제대로 하는데 왜 슬리퍼 나와서 했냐고 지들끼리 이기주, 까고 이기주, 있었잖아. 이기주 기자. 이기주 기자가 그거 물어봤다고. 아니 그럼 또 스태핑이라고 해서 기자들 근무하고 있는데 앞에 지가 지나가니까 그 편하게 신고 있다가 뛰어나온 거 아예 공식적인 브리핑장을 만들고 그런 건 안 하지 오히려 또. 그렇게 욕하는 그 인간들도 다 슬리퍼 신고 다녔어요. 맞아. 기자들 다 슬리퍼 신고 다녀. 장난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누군 기자 안 해봤냐? 야! 근데 그 민동기 기자님께서 우리 훌륭하신 우리 민동기 선배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선출되는 권력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견제를 받고 그럼요. 여론을 신경 쓰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시간을 거듭함으로써 일정 부분 발전하거나 진보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 대한민국에는 바뀌지 않는 권력, 주인이 없는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 권력, 종교 권력, 검찰 권력, 재벌 권력. 네. 여기는 안 바뀌어. 썩어. 아니 재벌들은 돈 벌려고 바꿔요. 기업 문화는 많이 바뀌었어요. 뭐 기업 문화 어마어마하게 사실 뭐 달렸어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 맞습니다. 중에서 네. 바뀐 것들이 많은데 네. 검찰보다도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안 바뀐 게 사실 언론이에요. 아니 변화에 어마어마하게 더딘 곳이에요. 진짜. 제가 왜냐하면 몸으로 느끼는 게 이미 저는 이제 재직을 했으면 30년 차인데 네. 그 옛날 직장 기준으로 네. 가끔 회사 내부 사정을 들어보잖아요. 나 다닐 때는 별로 바뀐 게 없어. 돌아가는 맞아요. 구조가. 진짜로. 진짜 안 알잖아. 바뀌어요. 네. 똑같아 그때랑 30년 전이랑. 맞아요.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직장인이라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그 안에서도 열심히 투쟁하시고 개혁적으로 움직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면 대다수가 직장 개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직장 개념이 이게 좋은 얘기인데 그 예전보다 우리가 문제도 됐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과거처럼 열사적 투사적으로 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온화한 직장인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온화한 직장인의 기준은 뭐예요? 눈에 띄지 않고 주어진 일만 성실하게 하고 출퇴근 잘하고 그리고 눈에 찍히지 않으면 자기 자리는 보존이 그쵸? 되거든. 네, 그럼요. 그렇게 기자들이 무슨 순둥이처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 잘 들리는 기자 내지는 받아쓰기 잘하는 기자 내지는 특히 권력을 가진 쪽에 특히 검찰이라든가 정권에 순종적인 기자들이 네. 오히려 더 그러니까 예전에 막 들이받고 싸우고 막 우리 신입 때만 해도 야, 싸우는 것부터 먼저 가르치거든. 네.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 문 열고 들어갈 때는 손으로 열면 안 된다. 발로 차야 된다. 발로 이런 차고 거 들어가야 배웠고 맞아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좋다는 게 아니라 너무 어찌 보면 순종적인 기자들만 남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못 견디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많은 대한 언론이라 이런 데 분들은 그런 분위기 못 견디고 나와서 자기들끼리 또 탐사보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죄송한데 띵에서는 한국일보 그 기자님 걸 다루셨나요?
아, 다뤘죠. 아, 이미 그러면 다뤘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쇼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좀 세게 질겅질겅 씹어줬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까봐 그냥 소개만 해드리면, 질문하는 대통령실 기자 생중계로 비춘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직접 지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려가 있다. 쇼츠 박제 등으로 언론인 피해가 우려되고 악용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이 기사에서도 국민들의 알 권리와 브리핑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다만 일각에선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자를 좌표 찍고 쇼츠로 조리돌림한다. 이거 걱정된다 이건데, 저는 사실 좀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아니 그럼 맨날 얼굴 대밀고 돌아다니는 정치인들은 뭐 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이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는 매일 네. 견제받게. 예. 아, 그리고 이거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본 게, 이게 저 몰랐어요. 대통령께서 그 댓글로 제안받아가지고 이거를 건의받고 도입을 시켰다라는 게 이제 댓글에도 좋은 작용을 받았다라는 차원에서는 아무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